건축법과 주택법을 비교해 드립니다. 건축법에서 7문제가 나오고요. 주택법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에서 총 14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기초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다 합격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합격을 할 때 공법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걸 학습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빨리 5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남는 시간에 민법, 학개론, 다른 과목들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골고루 시간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공법에 대한 공부의 부담을 줄여놓으면 아주 1년 동안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공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듯이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된 법인데, 토지에 관련된 거는요,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거기는 좀 복잡해요. 학습할 것도 많고. 근데 건축물에 관련된 건 이런 기본적인 용어나 아니면은 그쪽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만 공부를 해버리면 건축물에 관련된 건 금세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에서 14문제 중에서 진짜 빨리 공부만 해서 얘를 잡아놓으면 12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건축법, 주택법에서 12문제를 맞춰버리면 최종 시험에서 못 맞아도 60점 이상은 당연히 맞게 돼 있어요. 12문제 정도를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12문제 다 못 맞춰도 10문제 정도만 맞추잖아요. 12문제 중에서. 그럼 공법은 무조건 60점 넘어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양이 작으니까 건축법, 주택법에 관련된 걸 먼저 공부해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물에 관련된 거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요. 얘는요, 개별 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규제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암기하면 돼요. 암기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하려고 하면 문자를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암기하는 걸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 듣고 그 관점에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빨리 학습을 해 놓으세요. 이번 12월 달 동안에 11월, 12월 동안에 배운 내용 중에서 건축물에 관련된 이거 있죠? 빨리 이번 달 안에 확 정리를 해 놓으시면 1월 달부터 진짜 공부할 때 엄청나게 편하실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머리도 좋잖아. 외워버려.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공부할 것도 별로 없어요. 됐죠? 예, 애 둘, 셋 정도 난 분들은 12월 말까지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가봐요. 자, 지난주에 배운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인데, 자, 주택법하고 비교하려고요. 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뭐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걸 말해요.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해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이 건축물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지라고 그래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요? 대지라고 하고, 이 대지는요, 필지를 얘기합니다. 이 대지는 뭘 얘기해요? 필지. 즉,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여기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이라는 건 지붕이 꼭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꼭 있고 이 기둥이나 벽에 의해서 이 대지의 토지상에 정착된 구조물, 이게 뭐예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지금은 신축한 걸 얘기한 거죠. 됐어요? 건축법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를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개개인이란 말이에요. 그 자를 건축주라고 얘기합니다. 한 개인이 자기 건축물, 자기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못해요. 따라서 이 자들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니까, 자기 소유의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니까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구청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대형 건축물이라는 거 있죠? 대형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대형 건축물이라면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거를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다만 여기에 공장하고 창고는 포함 제외. 이런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다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됐어요? 이유는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건축물의 종류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 목적,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게 건축물의 뭐라는 거예요? 용도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그 사용 목적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 주택만 뽑아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주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도 궁극에는 건축물의 이거에 의한 분류일 뿐인 거예요. 사용 목적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택. 이거는 건축법에서 파생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주택법은요,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택을 건설하는 그 밑바탕이 되는 토지가 필지, 대지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됐어요? 그게 뭐라고 배운 거예요? 주택 단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이니까. 그래서 이 주택 단지에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건데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 이게 건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주택에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 있어요. 뭐라고요? 부대시설이에요. 이 주택하고 부대시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도 있어야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복리시설까지 건설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건설이라고 그래요. 건축과 건설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주택의 건설은 이 1단의 토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단의 토지, 주택단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건축과 건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주택을 이렇게 건설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고, 됐어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개개인 사인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뭐라고 하고? 사업주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그러면 이런 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누구에게 등록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얘는 정책적인 법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단지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거 있죠? 이거를 건설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사업주체가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려면 그 주택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이 대지 면적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일단의 토지라 넓으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구고요? 도지사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라는 거예요. 얘는 일단의 토지로 가니까 시장, 군수냐 도지사냐의 문제고, 얘는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니까 건축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내준 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이 공사가 다 완료됐어요. 완료가 돼버리면 그 건축주는 누구는요? 건축주. 사인은 자기 건축물 자기가 지은 거죠? 자기가 쓴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되니까 써도 됩니까? 뭐 신청하라는 거예요? 사용 승인이에요. 자기가 쓰는 거니까 사용 승인이에요.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요, 허가권자는 하나의 건축물이니까 며칠 안에 7일이죠. 며칠이라고요? 공사가 작으니까 그 건축물 하나만 허가받은 대로 졌는지 안 졌는지 검사하면 되잖아요. 7일 이내에 뭐를 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써도 좋아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이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뭘 받으면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건축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건축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 주택이라면 뭐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이내다? 2년 이내다. 됐어요? 근데 요 기간은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건축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요, 주택법은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됐나요? 그러면 몇 년 안에?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 만약에 5년 안에 공사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얘는 재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승인이라는 말하고 허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자, 보세요. 승인이나 허가나 똑같이 허가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허가는 불특정 다수. 그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인이라면 허가를 받으세요. 행정주체한테 뭘 받으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즉 불특정 다수의 국민 사인들에게 함부로 공법상 행위하지 마 금지의 명령을 내려놓고 그거를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허락해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허가예요. 근데 승인은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그거를 하는 자가 특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뭐 되어 있다고요? 특정화되어 있어서 그 특정화된 자가 그거를 하게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허락해 줄 때는 뭐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승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즉 사업 주체는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그 자들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나 주택 이렇게 건설하려니까 이런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는 무슨 말을 쓴다는 거예요? 승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불특정 다수인데 금지를 해놓고 이자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면 그 자는 이제 특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가 나 이 건축물 사용해도 됩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 승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요? 이해 가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5년에 공사 착수했어요. 그래서 다 건설했어요. 주택 건설하고 대지 소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을 사용하거나 됐어요? 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검사라고 얘기하냐? 이자가 쓸 게 아니거든. 이자가 쓸 거 아니죠? 불용해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받아서 이자가 쓸 거니까 됐어요? 이자가 만약에 사업 주체가 쓸 거면 여기 사용 승인 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겠죠. 근데 이자가 쓸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이런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받아서 쓰더라도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계획대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이 검사해 주세요. 그래갖고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사용검사 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고 거기에다가 주택이 지어졌어요. 뭐가 지어졌어요? 주택이 지어지면 그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용검사 신청을 받으면 건축물의 건축보다 얘가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7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딱 2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사용 검사를 해야 돼요. 됐나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사용 검사 받은 거를 공급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는 큰 규모의 주택이나 대지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을 몇 년 이내 이렇게 기간으로 나뉘지 않아요. 이거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라면 그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게 주택이라면 동별로 공사가 완공돼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사용하도록 허락해 줄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대지라면 뭐별로요? 구획별로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주택이더라도 그게 단독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라면 무슨 주택이라면요? 공동주택이라면 동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 뭐별로?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도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거 이제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자, 건축 허가 받아서 사용 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거요? 사용 승인을 내줬을 때 그 건축물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용 승인 내준 그렇게 허락해 준 목적대로 써야지 다른 목적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이 쓰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그게 용도 변경이에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군 자산 전문 몰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까지 얘기해 줬는데 자산 전문 건축기 이렇게 9개 시설군이 있어서 위에 있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위에 있는 시설군을 아래에 있는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주가 새로운 건축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최초로 그 건축물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새로운 건축물에 그 건축물의 현황을 기재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의 현황을 적은 건축물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 이거를 기재해서 잘 관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용도를 위로 가고 아래로 갈 때는 허가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위나 아래로 가는 게 아니니까 허가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지금 이 건축물 대장에 하나의 용도로 써 있었는데 같은 시설군에서 다른 용도로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용도를 지금 내가 바꾸고자 하는 용도로 바꿔서 기재해 주세요 라고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설군이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에 뭐만 하면 된다고요?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그 건축물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건축물의 건축주가 자기 건축물이라도 함부로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철거했다는 얘기는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고. 만약에 멸실이 됐다면 얘 없애줘야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멸실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렇듯 건축법은 하나의 건축물과 관련돼서 됐나요? 자기 건축물 자기가 돈 들여서 건축하고 자기가 쓰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법이죠. 됐나요? 근데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합니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주택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에서 정한 대로, 이거 중요하다니까. 뭐에서 정한 대로? 불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여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이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자들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이런 혜택을 줘요. 저거에 따라서 공급해 줄 거니까. 그래서 주택이라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뭘 받고? 승인을 받고. 복리시설이라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신고하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다만 공적사업 주체라면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이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됐어요? 좋아요. 또 한 가지 갑니다. 여기 이 정도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건축법은요, 이자가 자기 건축물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건축한 그거 전부 자기가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자가 이 건축물을 쓸 때 불편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건축물은 함부로 못 지어요. 건축물에 있는 이 대지 필지는 도로라는 거에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접하고 있어야 돼요. 이 도로의 폭은 얼마 이상이고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고 있는 대지에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면보다 이 대지는 낮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요. 대지의 면적이, 이 대지의 면적이 좁잖아요. 얘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됐어요? 이 대지 안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조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됐나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곳에서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때 4m 이상의 도로에 있는, 접해 있는 대지라면 이 대지와 도로의 이 경계선을 건축물이나 담장이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건축 한계선을 규제하는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이 건축물 하나에 대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일단의 토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택단지 안에는 나 혼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주택단지 안에는 반드시 뭐를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부대시설을 설치해 주고 나름대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뭐까지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복리시설까지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건축법은요, 이 건축주가 자기 돈 들여서 이 대지를 사야 되고요. 자기 돈 들여서 이 건축물을 지어요. 왜? 자기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근데 이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일반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뭐 해줘야 되니까? 공급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장시켜주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자다 보니까. 됐어요? 이 자들이 이 건설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얘는요, 자금을 지원해줘요. 뭐를 지원해준다고요?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있다니까요. 됐어요? 건축법에서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이자들이 주택 정책을 실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택 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자금 지원 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주택 상환 사채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 주택 상환 사채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주택 상환 사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슨 증권으로 한다고요? 김영증권. 얘 이거 함부로 팔아먹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요. 끝. 그 다음에 이 돈만 있으면 안 되죠. 이자들은 이 사업을 하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택지를 지원해주는 조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이렇게 두 가지를 인정해요. 택지 지원을 보면요.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한대요. 무슨 주택을 건설한대요? 지금 거기에 없어요. 없는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 것 같아서. 이거 보면 아는 거지 뭐 이거 흐름 알면.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한대요. 국민주택은 국민보급형주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등록사업자는 공적인 자예요? 사적인 자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자에게 수용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됐어요? 근데 착하게도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한대요. 그러면 이 국민주택 건설을 뭐 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이 등록사업자는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배웠었죠? 그 시행자가 갖고 가는 채비지 있죠? 채비지라는 게 있어요. 이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등록사업자는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이 채비지를 이 등록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어요. 싸게요? 비싸게요? 싸게. 그래서 택지의 지원 조치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원활하게 주택 건설해서 불형에서 정하는 대로 공급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에는 이런 조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극히 사적인 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자격을 갖춘 자만 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아닌 자에게 팔거나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알선하거나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만 상속과 저당은 뭐 된다고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자에게 자금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해줬죠. 그 대신 이자에게 의무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날, 신청일 이후부터 그 자가 입주 예정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담보권, 용의권 처분하는 행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에요. 사업주체에 의무가 부여된다. 요 기간 잘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자격이 있는 자가 주택을 공급받되 너무 비싸니까 주택 가격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뭐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데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공공택지. 택지를 정부가 싸게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 공공택지 공급받아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줘라. 됐죠?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도 여기에 누가 장관님이 뭘 지정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여기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이게 주택법하고 건축법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돼서 대지의 기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해서, 됐나요? 이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향상시켜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건축법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주택법은요, 이러한 주택을 뭐해서요? 건설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 뭐 해줌으로써, 공급해 줌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법이라는 거죠. 이 정도 설명해 주면요,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수업을 들었다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 재정 목적이, 이제는 저 재정 목적만 딱 봐도 주택법이 어떤 법이고 건축법이 어떤 법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이거를 생각하고요, 여기에다 몇 가지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거, 그게 주택 맞는데 얘는 자금 지원 받으니까 자금에 따라서 주택을 구별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가 국민주택이고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민영주택이구나. 그쵸?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는 게 뭐냐? 공적사업주체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구나. 이게 보급형 주택인데, 이 주택을 공급받은 자들은 싸게 받아서 좋긴 좋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왕따를 당하더라. 그래서 민영주택 중 보급형 주택으로 만들어낸 주택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하고 원룸형 주택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급형 주택으로 널리 쓰이는 건 원룸형 주택인데, 원룸형 주택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급형 주택으로 만든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속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접근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볼게요. 이렇게 사업주체가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까지는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다 주택건설 사업하는 게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2개 이상으로 나눠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눈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구라고 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 공구별로 세대수는 얼마 이상이니까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니까 공구로 나눠서 착공신고 사용검사 받으려면 주택단지 전체의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60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됐어요? 건설이라는 말 내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구나. 그러면 리모델링은 뭐지?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접근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거다. 거기서 말하는 일부 증축이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첫 번째,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거. 기존 세대도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거.
세개층, 최대 세개층까지 수직 증축하는 거. 아, 이게 리모델링이구나. 리모델링하고 건설은 상당히 다른 거구나. 근데 건설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려면요, 시장문수구청한테 허가만 받으면 돼요. 리모델링 허가.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응용해서 가시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지우고요. 싹 지우면 이거예요. 이 잡다한 거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아서 다 끝나고 나면 사용검사 받아서 자기가 사용하는 거구나. 아,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부령에서 정하는 대로 국민들에게 공급해주는 법이구나. 됐어요? 이거를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이요. 아, 건설이라는 게 뭐지? 건설이라는 건 건축이 아니겠구나.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해주는 게 건설이구나. 건축이라는 건 뭐지?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거구나. 여기에서 이제 쭉쭉쭉 이 큰 테두리 속에서 쭉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 둘씩이요. 그게 뭐냐? 용어정의예요. 용어정의. 그게 뭐라고요? 용어정의에 불과하다고요. 나머지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어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립문제가 나와요. 지금 배운 여기에서 연립문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10문제를 못 맞춘다? 아,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했는데도 못 맞췄습니다? 미련하게 한 거예요. 요령이 없는 게 공부하는 요령이. 자기 욕심 채우는 공부한 거예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교하세요. 이거를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방식을 제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어렵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이거 배우면 여기에 꽂혀 있어요. 이거 배우면요, 이거 아니라고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배웠어요. 이거 배울 때는요, 또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이 뭐예요? 그러면 나 모르는데요. 건축 허가 배우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걸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요. 됐어요?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요. 참 막연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이게 막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없이 이것들을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걸 정리를 못해요. 왜요?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건축법에서 뭘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건축법이 딱 끝났는데 건축법에서 뭘 배웠는지가 생각이 안 나. 주택법 배울 때쯤 되면 건축법에서 내가 뭘 배웠지?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끝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갖고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90%예요. 제가 여태껏 17년 동안 강의하면서 느꼈던 거에 90%가 그래요. 그리고 주택법 배우면 또 여기에 꽂혀 있어. 끝났어요. 그래서 농지법 다음 주에 농지법 딱 가잖아요. 그 농지법 1시간 딱 끝나고 나면 주택법에서 뭐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에 우리가 토지에 관련된 거 엄청나게 배웠어요?
토지에서 뭘 배웠는지 지금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계속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토지와 관련된 거, 건축물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런 건축물하고 관련된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거리를 알아라. 근데 이거를 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체를 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막연한 걸 아는 것 같은데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돼요. 건축물은 건축, 주택은 건설. 건축물이 뭐지? 주택이 뭐지? 건축이 뭐지? 건설이 뭐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유추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건설이라는 건 건축하고 다른 거야. 왜 다르지? 얘는 주택단지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설치해주는 게 건설이고 그냥 하나의 건축물을 필지인 대지에다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게 건축이야. 이런 차이점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이거를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받으라고 하고 주택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건설을 해서 얘네들은 국민들에게 팔아준다는 얘기네.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공급해줘야지? 자꾸만 여러분들이 의문을 던지면서 그 내용을 추적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요,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공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알겠는데 이 내용을 몰라요. 그거 외우라고요.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준 정해주는 거니까 외우는 거예요. 하나의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건 없어요. 정해준 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원인을 알기 때문에 외우는 거요. 단순히 문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것들끼리.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건축.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 검사, 사용 승인. 공급, 용도 변경. 이런 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왜 이런 형태에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놓고 나서 다음 달에 공부를 해요. 다음 달에 딱 와서 건축물, 건축, 딱!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이미 건축물에 건축하면, 이거 지어서 허가받아서 사용 승인 받아서 쓰겠지? 이거를 알면서 수업을 공부하는 거 하고요. 됐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건축물이라는 건 이런 거고요. 건축은 이런 거고요. 건축 허가는 이런 거고요. 딱딱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하고는요, 그 다음에 학습의 범위가 확실히 틀려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건축물은 건축하는 거고 주택은 건설하는 거야. 이게 주택법이지. 이걸 아는 사람은요, 건축법을 공부하면서도 주택법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면요, 거기에 관련된 걸 학습을 할 때 효과는요, 엄청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큰 테두리를 갖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것도 진도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해준 게 뭐예요? 토지에 대한 정리였었어요. 근데 그 정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막 뭐 같은 거 필기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필기하지 말고 들어보라고. 근데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본단 말이에요, 문자를. 왜? 모르니까. 자기는 그게 공부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본다고 해서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건 그자가 보는 거에 10분의 1도 기억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체적인 거를 알고 그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자꾸만 내가 설명을 들었던 건 그거를 통해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되면 공부하는 거요, 진짜 재밌을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것 때문에 이러한 두 부분들을 정리를 해준다. 그러면 정리를 해줄 때 저 사람이 저런 의미에서 정리를 한다면 한번 그렇게 맞춰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효율이요, 한 200배는 뜰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토지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정리해주고 건축물에 관련된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은 1월달 수업 들을 때요, 이 두꺼운 기본서 나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걸요. 3월달에 첫 모의고사를 보면 공법 무조건 되고 잘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3월달에 되든 7월달이 되든 공법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느 입장에 쓸 건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지법 뒤에 몇 장, 한 장밖에 없죠? 그거 공부하는데 1시간이면 끝나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해준 이거하고 지난번에 해준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공법상의 흐름이 있죠?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예요. 전체적인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공부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1월, 12월 동안 공법이라는 걸 뭘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마음 다잡고 새해에 즐겁고 재미있게 공법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